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웨이슈 TV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이슈 TV 제인수입니다. 오늘은 놀랄만한 소식, 아마 단독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 소식을 접한 지는 약 일주일 정도 되었습니다만 본업이 바빠서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대가 드디어 배터리 내재화를 시작할 모양입니다. 자, 대기업들은 연구 장학생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는데요. 대학원에 석박사 과정 중인 인재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연구 장학생에 발탁되면 석사 과정이냐 박사 과정이냐에 따라 장학금도 주어지고 각종 세미나, 멘토링, 산학협력 프로그램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집니다. 더불어 졸업과 동시에 본인의 연구 토픽과 연결되는 직무의 채용이 보장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어떤 직무의 연구 장학생을 모집하느냐, 이것을 확인해 보는 것으로 해당 기업의 연구 방향성을 미리 엿볼 수 있게 됩니다. 2023년 상반기 현대자동차의 연구장학생 모집 공고가 지난주에 올라왔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서류 접수 기간이고요. 직무 분야를 보고 있자니 일전에 없었던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개발,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 분야가 신설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BMS를 비롯한 리튬이온 배터리의 직병렬에 따른 모듈, 팩 제어 영역의 개발을 모집했었는데 이번에는 석사, 박사 모두 직무 분야에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개발이 추가되고 전기, 화학, 화공, 에너지, 배터리 분야의 토픽을 연구 중인 대학원생들을 장학생으로 모집합니다. 박사과정 장학생의 직무 분야를 보면 배터리 시스템 개발에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개발이 보이고요. 셀 설계, 배터리 셀 설계, 공정기술 개발, 소재, 전기화학, 재료 분석 연구 등 리튬이온 배터리 셀의 개발에 필요한 세부 연구 분야까지도 구체적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리튬 메탈 배터리 개발도 차세대 양극 소재 개발, 그리고 셀 개발, 평가 및 분석 기술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공지되어 있습니다. 리튬 메탈 배터리의 경우에는 양극 소재와 환원에 따른 어떤 아직 해결되지 않은 덴드라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자신들이 만든 셀을 분석하고 양극재, 음극재 특성을 변경하고 하는 연구 과정들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평가 분석 분야까지 연구 분야를 특정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현대자동차는 정말로 진지하게 차세대 배터리를 생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좀 특이한 것은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개발은 남양연구소에서, 리튬 메탈 배터리 셀 개발 및 연구는 의왕연구소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석사 장학생의 모집 직무 분야에도 동일하게 리튬이온 배터리 셀, 리튬 메탈 배터리 셀 개발, 분석 평가, 이것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시스템 개발 분야의 세부 분야가 매우 다양해졌고 석박사 모두 동일 분야의 장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은 꽤 많은 수의 연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석사, 박사 학위를 받으면 바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나
의왕연구소로 채용되어서 해당 직무를 이어서 개발하게 됩니다. 즉, 본격적인 연구 개발은 아직이지만 해당 연구 부서가 현대자동차 내부적으로는 이미 설립이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마도 기존 K배터리 3사의 시니어 연구원들을 스카우트해왔을 수도 있겠죠. 아무리 석사, 박사 과정에 본인 연구 분야로 해당 내용들을 연구했다고 한들 실제 개발을 경험해본 시니어 연구원이 없이는 굉장히 어려운 분야가 리튬이온 배터리 셀 개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은 현대자동차는 K배터리 3사가 있다지만 기아자동차도 작년에 배터리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 공급 다변화를 꾀했고 그로 인해서 신형 니로 EV에 CATL에 NCM523 배터리가 들어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국산이라고 하는 신뢰도에 문제가 있죠. CATL이라는 이제 고작 10년 간 넘은 어떻게 보면 신생 업체의 기술력은 K배터리 3사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SOH, State of Health의 약점을 보였었고 신형 니로 EV는 모터 회전수를 높여서 정토크 구간의 출력, C레이트를 낮추는 것으로 해당 문제를 해결했다고 일전에 소개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신형 코나 EV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물론 당장에 현대자동차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량으로 생산한다? 그런 역량은 당연히 아직 안 됩니다. 어떤 것에 의의가 있느냐? 자체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작년, 재작년에도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겪었던 배터리 수급 불안정이라든가 어떤 국제 외교 관계에서 겪을 수 있는 문제들, 지금 IRA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배터리 수급 불안정에도 어느 정도의 버퍼를 갖고 대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향후에 리튬 메탈 배터리를 현대자동차에서 성공적으로 양산하게 된다고 하면 전기 자동차의 모든 파트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유일한 기업이 됩니다. 자, 중국에 비아디가 있긴 해요. 중국에 비아디가 있긴 하지만 비아디 같은 경우는 글로벌 인지도가 굉장히 부족하고 리튬이온 3원계 배터리가 아니고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라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테슬라도 있죠. 테슬라도 수직 계열화를 통해 모든 파츠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배터리는 파나소닉에서 만들어서 납품을 받죠. 물론 그 파나소닉 배터리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테슬라 거라고 봐도 무방하긴 하지만 그래도 엄연히 둘은 다른 회사고요. 법인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국가도 다릅니다. 본사가 있는 국가도 일본과 미국으로 전혀 다른 회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대자동차가 리튬이온 배터리 셀, 리튬 메탈 배터리 셀을 성공적으로 양산하고 내재화하게 된다면 굉장한 시너지와 함께 전기자동차 시대의 강자로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과연 현대자동차가 리튬이온 배터리의 자체 생산을 통해 수급 불안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가격 변동을 안정화시키는 데 성공을 하고 차세대 리튬 메탈 배터리를 개발, 양산하는 데 성공해서 전기차 시대의 어떤 독보적인 위치에 앉게 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번에도 재밌는 뉴스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